스포츠웨어 세계의 왕자를 둘러싼 싸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 두 거인의 대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들의 아성을 위협하는 우리가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숨겨진 거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거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나이키가 부동의 2위, 아디다스가 2위인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3위는 어디일까요? 아마 퓨마나 언더아머 이런 브랜드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정답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겁니다. 정답은 바로 안타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매출이 14조 7천억 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 원이에요. 와, 이건 2위인 아디다스 시총에 거의 근접한 수치거든요. 아니 도대체 우리한테는 이렇게 생소한 브랜드가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타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작은 바로 그들의 심장부,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어마어마한 시장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 네, 그게 바로 안타 성공의 첫 번째 열쇠였죠. 여기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안타는 절대 강자였던 나이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의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시장 점유율 23%. 이건 그냥 1등을 했다는 게 아니라 스포츠웨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 동안 안타의 매출과 이익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려 6배 이상 성장했더니 이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커왔는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23.4%. 이게 나이키의 거의 2배, 아디다스의 4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영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궈차오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중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이 강력한 애국 소비 열풍이 안타라는 로켓에 엄청난 연료를 주입해준 셈이죠. 자, 이렇게 중국이라는 안방을 완벽히 장악한 안타.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막 사들이면서 거대한 스포츠웨어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안타 제국의 영토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우리한테도 친숙한 휠라부터 아웃도어계의 에르메스라고 불리는 아크테릭스랑 살로몬, 테니스의 상징 윌슨까지 안타는 각 분야 최고의 브랜드들을 흡수하면서 모든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막강한 라인업을 구축한 겁니다. 물론 이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건 아닙니다. 1994년에 작은 신발 공장에서 시작해서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휠라 인수를 통해서 프리미엄 시장에 문을 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9년 아모스포츠를 품에 안으면서 세계를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거예요. 모든 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행보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나이키가 되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세계의 안타가 되길 원한다. 창립자 딩스중 회장의 이 한마디에 안타의 모든 야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중국이 아니라 바로 세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성공과 막강한 브랜드 군단을 무기 삼아서 안타의 본격적인 세계 정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름도 생소한 중국 브랜드가 어떻게 서구 시장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안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하는 무대, NBA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거였죠.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NBA 슈퍼스타 카이리 어빙과 손을 잡자마자 그의 시그니처 신발 판매량이 무려 1901%나 폭증했어요. 1901%요? 단 한 명의 스타를 통해서 안타는 순식간에 세계 농구화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파워의 위력이죠. 하지만 이런 반짝이는 스타 마케팅만으로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없겠죠. 안타는 글로벌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한 궁극의 무기는 결국 기술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D, 즉 연구 개발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니트로 엣지 기술이에요. 신발의 심장인 중창에 질소를 주입해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푹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나이키의 에어,
아디다스의 부스트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안타의 비장의 무기인 셈입니다. 온라인을 넘어서 이제 안타는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LA의 베버리 힐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 자기 브랜드 매장을 열면서 이제 안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안타. 하지만 세계 정상의 자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진정한 글로벌 챔피언이 되려면 안타는 아직 몇 개의 거대한 산을 더 넘어야만 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안타라는 이름 자체의 낮은 인지도일 거고요. 또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그 철옹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꼬리표와도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글로벌 윤리 기준까지 맞춰야 하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안타는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스포츠웨어 라이벌 구도를 이야기할 때 나이키 대 아디다스가 아니라 나이키 대 안타를 외치게 될 날이 올까요? 이 용의 질중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